지금 한덕수 이야기하기 전에 그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온 이유 국방부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국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만 체포하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게요, 저 시간대가 계엄이 해제되는 후예요. 저 말 뜻은요, 2차 계엄 하려고 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1차 가결- 계엄 안 했을 리가 없지. 가결된 이후에도 저게 저렇게 남아 있었고 오랜 시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지금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이거는 경호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 의장이 화를 벌컥 내잖아요. 그 본인들이 경호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의장 자체가 국회 안에 있는데 왜 여기에서 얼쩡거리냐는 겁니다. 중간에 의결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해산하거나 집으로 각자 돌아갔었으면 큰일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우원식 체포하고 2차 계엄 다시 내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2차 계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거든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한 128차 계엄 정도 시도하고 있는데 안 먹히고 있을 거다. 네. 사실 이런 게 증거인 거거든요. 자, 지금도 어디선가 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6일 날 어제 윤석열 그러니까 한덕수를 바로 탄핵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날짜를 한 이틀 더 줬어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이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거 이제 어떤 그 정무적 판단의 미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바로 탄핵시켜버렸어야 그게 무서움을 알고 다른 권한 대행들이 이거 바로바로 해줄 텐데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한테 잡혀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계속해서 한덕수와 한덕수 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한덕수의 와이프하고 김건희하고 좀 친분이 있는 사이잖아요. 서로 점을 잘 보러 다녔던 사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전 한덕수가 청문회 때도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노상훈 수첩으로 저는 이번 내란에 꼭지는 따였다고 보거든요.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사살, 백령도 작전 뭐 이런 것들보다 있을까? 그럼 이 정도 나왔으면은 한덕수가 어떤 사건의 어마어마한 중대성을 봐야 되는데 한덕수가 버티는 이유는 저는 약점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공범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피적인 약점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계엄 직전에 윤한테 긴급 지시 뭘 받았냐, 해제 후 1시간 동안 너 뭐 했냐 이런 것들이 내란 동조도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한덕수가 사실은 윤석열 뭐 검사들 캐비넷 이런 것처럼 가보면 또 재밌을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뭐 누군가한테 듣기 좋으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덕수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계엄 그날 밤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범이다라고 상정하고 정치 상황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사고를 한번 해보자면 김민석 의원님이 8월 달에 이미 계엄에 대한 경고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민주당 의원이 하는데 국민의힘 중진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김민석 의원님이 그 말을 할 때까지 몰랐을까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최소한 중진 이상들은 전 다 알았을까 봐요. 그리고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싫을까요? 권성동은 아마도 공무원 마음대로 꽂으면서도 딱 한 명 눈치만 보면 될 겁니다. 국민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고속도로를 휘게해도 장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속도로 팔자로 휘어도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명태균 같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건 자기 문제들 다 없어졌겠죠.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될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그 계엄 상황 하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당사로 간 애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적극적 내란 방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저변화해서 내란에 방조한 자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 자들이 과연 진짜로 내란 특검이 시행이 됐을 때
김건희 특검이 시행이 됐을 때 무사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장관 5명 날려버리는 것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한테 역풍문다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 75% 80%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된다. 문제는 이게 이제 디테일을 보면 한덕수가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공포해야 되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바로 탄핵시켜야 되는 게 한덕수 공범의 정황은 되게 많은데 한덕수가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약점 잡혀서 이걸 보호하고 있는 거라면 즉각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권한대행이 가게끔 만들어주고 이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한 5명 한꺼번에 탄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1일 이상이 지나면서 약간 좀 무뎌진 측면이 있어. 석전석결은 무조건 때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국무위원 5명 탄핵되면 정부가 마비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정부를 마비시켰겠다는 하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 정부는요 암세포예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우리한테 좋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니 5명 파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고 좋아져. 생각해요.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총리 공관으로들 이제 몰려가잖아요. 야, 그 젊은 친구들이 총리 공관 가가지고요. 막 그 경찰들 지키고 있는데 한덕수를 막 이제 비판하는 구호들을 막 내지 않습니까? 내란 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 젊은 층들이 입장에서 지금 저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저 층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한덕수는 그냥 이제는 윤석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윤석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거 한덕수가 저거를 원래 못 견딜 캐릭터인데 뭔가 약점이 잡혀 있으니 버티고 있는 거다. 이제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의도잖아요. 바로 끌어내리는 게 맞고.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한대행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합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잘못 고른 거죠. 지금 우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딱 추천할 만한 분인데 진짜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싶긴 한데. 나 이런 논쟁 하고 싶지가 않아.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그렇죠. 거야. 국민의힘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왜 이런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니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를 끌어오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너무 거기다가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이분 이야기만 해도 2시간 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어제 그 의원총회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내란 세력 비호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버티기 들어가면서 좀 골치 아파진 거고 문제는 이거야. 다른 걸 떠나서 경제입니다. 불확실성이 뭐냐면 탄핵될지 안 될지 윤석열 체포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한민국에 돈이 빠져나가고요.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고 세이브하기 시작해요.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야. 소비자 심리지수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와. 저게 100이면 정상적인 거거든요. 좋아지려면 100 이상이고.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88.4인데 쟤네들이 어떤 논리를 만들었냐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시켜서 저렇게 됐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박근혜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탄핵 때문에 트라우마 입었다고 하는 새끼들이고 윤석열이 저지랄 해가지고 탄핵이 된 건데 탄핵 때문에 이 새끼들 어떤 새끼들인지 아세요? IMF 지들이 넣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진짜 주둥이 열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해도 되고 12월 24일 날 나온 자료예요.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88.4. 보통 90대만 해도 엄청 나쁜 거거든요. 88.4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 환율 추이. 저 $1 환율 추이는 금융위기 때랑 똑같아요. 대한민국 현대에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 IMF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위기가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때랑 똑같아요. 좀 있으면 1,500원 올라간다는 소리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가 사실은 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란으로 한번 1차 타격을 줬고 한덕수가 버팀으로써 경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봐도 저러다가 윤석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외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김건희 윤석열한테 약점 잡혀서 뭐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의 불확실성 확실히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한테 윤석열 수사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줘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깜냥이 됩니까? 그 말을 본인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아니,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민주당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역풍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구자 형님. 전 국민이 서계리와 건희를 상대로 정신적 우울증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이건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셨고요. 공감? 구자형님 우리나라 육사를 없애야 합니다. 완전히 썩어빠진 집단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재밌는 짤에 좀 해드릴게요. 쇠파이프가 고모스 입었다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새날이 올 겁니다. 새날이 오기 전 정 변호사님은 국민을 대변하는 멋진 변호를 의사 정필승은 마취 없이 그놈들의 주둥아리를 공업용 미싱으로 오버로크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오 이 사람 노상원 같은 분 잔인해. 고생하신 후 귀가하셔서 고양이와 함께 즐겁게 통조림 완샷 파산 또는 회생 전 도장 좀 슬쩍 찍어주십시오 하셨고요.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 혁수저님 프로님 오랜만에 소꿉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하며 번화가에 가보니 길거리에 사람이 없네요. 자영업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저녁에 음식점 술집 다 일찍 문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시간 제한 풀어달라던 상점들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자동으로 스스로 닫는다고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닫는데요. 아이고. 하루빨리 구속되고 밤이 되지 않으면 내수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풍은 자영업하는 국민부터 불 겁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한덕수가 지금 경제 망치고 있습니다. 2차 가해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야. 1부 마치겠습니다.